안녕하세요. 면접팀장입니다. 자, 신한은행편 계속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계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꾸준하게 여러분 자료 모아가면서 하반기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한번 볼게요. 은행권 퇴직연금 큰손 신한은행 DB 지고 IRP 떴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금융권 취준을 조금이라도 이제 준비한 친구들은 이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알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작년부터 매식경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아, 퇴직연금 시장이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퇴직연금 시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의 니즈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여러분 꾸준하게 시청하셨으면 이제 아시겠죠. 만약에 모르시면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자, 예전까지는 이 퇴직연금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직장인들이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취업을 했어요. 뭐 27에 취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퇴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별로 다 정년이 다르지만 뭐 60세에 이제 은퇴를 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30년이 넘는 동안 근데 퇴직금이 연금으로서 운용되는 재원이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노후소득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 퇴직연금 제도를 사용을 하는데 근데 상황을 딱 보니까 이 뭐야 내 월급의 일정 부분이 퇴직연금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수익률이 막 마이너스야. 그리고 수익률이 나도 10년을 놔뒀는데 수익률이 1%.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야 이게 뭐야? 라는 이제 이런 퀘스천이 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났는데 금융권에서는 수수료를 다 뜯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년 좀 전에 신한은행에서 가장 먼저 진홍동 회장님이 이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수수료를 떼가냐. 이제 이런 걸로 먼저 선제적으로 마케팅을 해버렸어요. 수수료가 이제 마이너스 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수수료 안 튄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아무튼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이슈가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작년에 동학개미 운동이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는 퇴직연금이 그냥 회사에서 그냥 다 해주기 때문에 그냥 생각이 안 한 채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왜? 30년 넘게 동안 내가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거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노후 자산이 되는데 이거를 신경을 안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러한 퇴직연금 유형 중에 DB형이 있고 DC형이 있고 IRP가 있는데 DB와 DC는 회사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지만 IRP는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오늘 소제목은 그거에 대한 것 같아요. DB보다 지금 IRP에 지금 좀 더 신한은행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방면으로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2021년 상반기에도 은행권의 퇴직연금 시장 영향력은 상당했다. 이걸 보면서 뭘 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중요하구나. 제가 오늘은 따로 정리를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정리를 하세요. 노트에. 하지만 은행 사업자를 받쳐줬던 확정 급여형, DB형 적립금을 줄여들고 IRP 적립금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거 왜 그런다고 했어요? 투자 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그 마인드의 변화, 그리고 연금에 대한 일단 뭐 이것도 마인드의 변화, 그리고 투자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업권 수익률은 여전히 보험 증권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은행에서 가입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은행업권 1등 사업자는 당연히 어디예요? 신한은행. 그래서 오늘 신한은행 이슈를 갖고 온 거고요. 은행업권 내 가장 큰 적립금 규모를 유지하며 DC형과 DB형 최상위 수익률을 기록했다. 각 제도별 적립금 추이를 보면은 DB형은 감소했고 DC와 IRP는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유형 중에 DC와 IRP가 이제 증가했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시장에서 1조 이상의 적립금을 끌어오며 신한은행의 뒤를 바싹 쫓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국민과 신한 두 개의 은행을 비교하고 있는데 제가 비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리딩뱅크를 다투기 때문에 각종 기사에서도 이렇게 이슈를 잡아놓는 거예요. 자, 더벨이 은행과 보험, 증권업 등 금융업계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43곳이 공시한 퇴직연금 적립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은행업권 사업자 12곳의 적립금은 135조.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적립금 260조 중에 51%가 넘는 비중이 어디예요? 보험과 증권. 여기를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은행에 퇴직연금을 넣는다는 거 알 수 있나요? 지금 보험이 26.8, 증권이 21.4면은 나머지 51.9가 은행이란 소리예요. 근데 수익률은 은행보다 지금 보험과 증권이 조금 더 높다는 소리고요.
자, 올해 상반기 은행업권 적립금은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4조 이렇게 6천억 원 정도 증가했대요. 이 중 절반 이상의 적립금이 은행업권으로 유입이 됐고요. 퇴직연금 시장에서 그럼 이걸 보고 또 뭐라 해야 되냐? 아, 퇴직연금은 은행에서 굉장히 마케팅을 많이 하는구나. 이거를 또 알 수 있죠.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업권이 누리고 있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신한은행이 1등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행만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은행업권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도별로 살펴보면 먼저 DB형 적립금이 63조 뭐 이렇게 63조 이렇게로 DC형과 IRP보다 많았대요. DB형이. 하지만 적립금 규모는 DB형이 많지만 그와 달리 그간의 변화 추이를 보면은 입지가 계속 좁아진다. 그러니까 DB형이 점차 줄어든다. 은행업권 DB형 적립금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8,281억 원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올 상반기 말에 DB형 적립금은 은행업권 전체 적립금의 46.7%를 차지했다. 2019년도 말 51.4%의 비중을 차지했다가 무너졌는데 뭐 이렇게 됐다. 근데 IRP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말 은행업권 IRP는 뭐예요? 27조.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약 거의 4조가 증가됐어요. 와, 그러니까 은행업권 적립금 증가분이 아까 4조가 넘었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는 대다수가 지금 IRP로 마케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DC형으로도 적립금이 확대되는 추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방향성들을 아셔야 되고요. 적립금 최다 신한은행 DB형 대신 IRP가 떴다는 거예요. 자, 은행업권 사업자별 추이를 보면은 은행 퇴직연금 사업자 12곳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의 적립금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다. 퇴직연금의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43곳 중 적립금 유입액 상위 5개 사업자에는 1위 미래에셋 증권을 제외하고 2위부터 5위가 각 어디예요? 은행이라는 거예요. 1등은 미래에셋 증권. 그리고 나머지 2, 3, 4, 5위가 국민하나, 신한, IBK 뭐 이렇게. 근데 업권 안에서 가장 많은 적립금 보유한 데가 어디다? 신한은행. 어,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신한은행 퇴직연금 적립금은 27조 뭐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 이렇게 늘었고요. 쭉쭉쭉 보세요. 하지만 규모가 큰 만큼 금융업권 전체 DB형 적립금 이탈 움직임도 현저하게 이제 나타났대요. 신한은행 DB형 적립금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DB형은 줄었어요. 퇴직연금 사업자 43곳 모두 통틀어 가장 큰 자금 이탈 규모다. DC형과 IRP 적립금 규모는 KB 국민은행이 줄여서 업계 2위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 나름대로 지금 고충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왜 이탈된 자금들도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말에 이어 업권 2위를 차지했대요. 눈에 띄는 점은 뭐다? IRP 적립금 상승세다. 그러니까 국민은행도 IRP 적립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은행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신한은행 관련된 이슈를 갖고 왔지만 나머지 은행들의 방향성도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경쟁사를 분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퇴직연금 이슈는 어디 은행에도 쓸만한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건 관심을 가지면 괜찮다는 거죠.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은행업권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은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했대요. 은행업권 특성상 원리금 보장형 상품 중심으로 적립금을 대부분 운용했기 때문이다. 은행업권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렇게 됐다는 거다. 근데 은행업권에서 두각을 나타낸 데가 어디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DC형 적립금 최근 1년 평균 수익률은 3.92%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줬기 때문에 고객들이 만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신한은행의 강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해 보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퇴직연금 이슈 좀 살펴봤고요. 아직 DB형이 뭐고 DC형이 뭔지 모른다. 그런 분들은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걸어둘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달부터 사실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영상을 다른 채널에 올렸어요.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 확산이 되고 제가 링크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원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올려볼 테니까 이 채널에서 영상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것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도 같이 이렇게 해서 뭐 저한테 남겨주세요. 중대장님 잘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 알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공부를 좀 연계성 있게 여러분들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 이 채널은 지금 여러분들 아무래도 취준을 준비하는데 좀 약간 딱딱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연결드린 채널을 보시면서 이론은 지금 저희랑 여기서 같이 하고 현장에 대한 얘기라던가 그냥 금융 환경 돌아가는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 다른 채널에서
확인하시면서 서로 계속해서 소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